체크인스탁입니다. 하루 쉬는 동안에 많은 뉴스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 보면 좋을지 4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함께해 주실 분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그리고 썬투자의 송범선 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 봐야 될지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휴장이었지만은 해외 증시 정상 진행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 아무래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내용 그리고 이 밖에도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송 실장님 좀 어떤 뉴스들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간밤에 있었던 미국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정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루 쉬었는데 이제 하루 쉬는 날, 어제 국군의 날로 쉬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이 좀 올랐어요. 어제 근데 소폭 상승했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미국 지금 마감한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 거래일 날 했던 것이 좀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측면이 가장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대규모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무려 180여 발을 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0발 중에서 대부분 다 이스라엘이 격추를 했지만 그래도 몇 발은 좀 명중을 해가지고 좀 타격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다시 한번 이제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최근에 뭐 하마스라던가 아니면 뭐 팔레스타인 등등 헤즈볼라 등등 많이 싸웠는데 뭐 암살도 많이 했죠. 그래서 막 대부분 지도자들도 많이 죽이고 했는데 이란이 그동안 좀 쉬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전쟁이 약간 세계 3차 대전처럼 약간 무섭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이런 점에 따라서 상당히 좀 고조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또 뭐 이란의 핵시설을 좀 공격한다 한다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요. 이란이 이 석유 관련돼서 굉장히 좀 많습니다. 석유 많아가지고 이 오일 값이 굉장히 많이 뛰고 이런 부분인데 오일이 지금 이란이 하루에 최근에 일일 평균 3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 5년 내 최고조인데요. 이런 점들에 따라서 WTI라던가 아니면 뭐 기름 가격, 오일 가격 이런 것들이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여기에 따른 위기감, 리스크가 지금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다. 이 점을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 보면 다우는 사실 별로 안 떨어졌어요. 다우는 0.4%가량 하락했지만 나스닥은 1.5%가량 급락을 했다라는 시점이고 나스닥 보면은 뭐 엔비디아도 3.66% 반도체 오늘 좀 조정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하락하고 리비안 등등 전기차 관련된 부분도 하락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빅테크 이쪽이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저희가 물론 여기에서 확정이 될 거다, 아닐 거다. 저희 모두 다 이 전쟁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시나리오별로 나눠서 만약에 여기에서 확정이 될 경우 그렇다면은 유가 상승과 지수의 하락 이렇게 안 좋은 시나리오 간다고 보시는지 확정이 됐을 때, 안 됐을 때 2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대응 전략을 좀 짜주신다면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확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란도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됐고 약간 이란 같은 경우는 눈치만 보고 있다가 그동안 이제 뭐 하마스라던가 뭐 등등 헤즈볼라 등등이 막 개입하다가 이제는 점점 확전이 커지고 있고 미국도 좀 나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저는 확전이 된다는 거에 좀 초점을 방향을 80% 이상 맞추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에 따른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란이 이렇게 개입을 한다는 거, 뭐 미사일 쏜다는 것에 대한 것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미국이 예상하고 있었고요. 미국은 이렇게 뭐 인공위성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다. 그래서 이란의 무기, 뭐 미사일 같은 시설들을 이렇게 옮기고 있다. 곧 발사를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란이 뜸들이고 있다가 이제 막 쏜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확전되는 거는 맞지만 이런 점들은 뭐 한 달, 2달 전부터 좀 예상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급락은 나올 거 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글로벌 증시가. 자, 그리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월요일 날 이미 좀 떨어졌잖아요. 좀 약간 선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월요일 날 중국 증시는 오히려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랑 좀 공교롭게도 이게 중국이랑 또 쉬는 날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경절 해가지고 중국은 지금 다 휴장인데 우리는 먼저 반영됐기 때문에 크게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확전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증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상황은 좀 안 좋았고 아시아 증시를 좀 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좀 이렇게 막 떨어졌다가 네. 4% 넘게 떨어졌다가 다시 좀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그래서 어제 뭐 이렇게 일본은 최근에 총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번에 취임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금융소득세 강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 우려가 좀 어느 정도 약화됐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뭐 버냉키라던가 옐런 이런 예전에 이 FOMC 의장들도 모여가지고 미국 괜찮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파월도 그렇고 이런 점에 따라서 일본도 괜찮고 미국 상황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자, 그리고 10월 1일 어제 베트남이나 뭐 대만, 말레이시아 등등 대부분 다 올랐어요. 상승 마감하고 중국 증시는 국경적 연유로 휴장했는데요. 이런 점에 따라서 좀 괜찮아 보이고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주요 국가 23개국 정도 이렇게 통계를 매겼는데 뭐 GDP가 높은 나라들 뭐 많잖아요. 뭐 홍콩 그리고 홍콩 대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23개국 있는데 네. 1분기에서 3분기 올해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닥이 꼴찌입니다. 23개에서.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다. 13.08% 마이너스로 꼴찌라서 이런 점들이 또다시 오늘 좀 이 전쟁, 중동 전쟁과 맞물려서 좀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겠나 싶지만 어느 정도 근데 이런 키 맞추기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급락할 것 네. 같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오늘 저의 전략이고 뷰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확전은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고, 지수 하단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네, 일단은 코스피가 2,593 선인데요. 네. 지금 전 저점이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전 저점 같은 경우가 8월 5일날 2,386이었고, 자, 그리고 9월 9일날 2,491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1차 지지선이 2,491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 네, 그래서 예. 100포인트까지는 그러니까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는 100포인트까지는 이렇게 좀 지켜주지 않겠나. 2,491 선을 좀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급락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정 부분의 하락 가능성 열어두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좀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증시 정말 좋았죠. 그런데 어제부터 긴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7일까지 국경절 연휴로 인해서 중국 증시 휴장이고요. 이런 가운데서 상당히 좀 많은 이 중국인들의 이동이 있습니다. 일부 매체를 보니까 정말 공항이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더욱더 소비자에 대해서 관심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화장품 좀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화장품. 원래는 미국 향이 상당히 좀 잘 가다가 최근 들어선 중국 향이 약간은 좀 꿈틀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국경절 끝나면 다시 미국 향을 봐야 된다? 뭐 이런 헤드라인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결론을 말씀해 주셨고. 그거군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미라는 좋은 모멘텀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중국의 국경절 같은 모멘텀까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일단 화장품의 어떤 모멘텀이 좀 더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북미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연말 소비 시즌에 가져가게 되면서 이벤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결국 국경열도 이벤트잖아요. 이벤트를 통해서 화장품의 어떤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소비대의 어떤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인데 뭐 이슈를 보게 되면 미국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잘 아시겠지만 아마존 프라임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박싱데이까지 해가지고 계속 이제 예정이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서 앞으로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볼까요? 줄어드는 것을 볼까요? 우리가 그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화면 하나 좀 보여주시면은 글로벌 매출 비중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요거거든요. 요건데 2021년도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비중은 54%에서 33%까지 이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북미 쪽 같은 경우는 10%에서 한 19% 올라온 상황인데 절대적인 비중은 사실 중국이 아직까지 높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높지만 그동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탈중국한 화장품 기업들 주가가 더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는
중국 관련된 모멘텀보다는 북미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북미 쪽 색조 화장품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또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것들 그리고 최근에 실리콘투 같은 것들이 움직였던 이유가 결국 탈중국이거든요. 앞으로는 이 현상이 더 가속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또 모멘텀이 나타나는 건 상당히 반가운 건 맞지만 이 부분이 지속이 될 것인가 단기간에 끝이 날 것인가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당연히 북미 쪽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북미 쪽 이슈를 집중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수혜가 될 만한 종목들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마 화장품 얘기하게 되면 전문가분들이 실리콘투 얘기 제일 많이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은 이게 실리콘투가 북미 매출이 높아요. 그리고 북미 쪽이 최근에 증설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도 계속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많이 쉬었다가 이제 조금 움직일 만한 종목이 우리가 온라인 쪽만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해왔었잖아요. 많이 했었는데 오프라인 쪽도 한번 보게 된다면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토니모리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얼타뷰티. 워렌 버핏 투자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쪽을 포함해서 미국이 한 4,000개 정도 현재 오프라인 매장이 늘려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아시겠지만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 오게 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토니모리가 상당히 많이 구하게 됐었는데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 기반을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미국 쪽 보시게 된다라면은 토니모리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변수는 시장이 월요일 같은 시장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네. 중국 모멘텀도 그렇게 많이 반영될까? 뭐 그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혹시 만약에 시간이 된다라면은 뭐 실장님 말씀하신 거 반박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란 관련돼 가지고 저도 말씀드릴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시간 되면은 시간 좀 지금 주세요.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요? 네. 확전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10월 달부터 네. 계속 국시전 가고 있잖아요.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미 전쟁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진행형이고 ING 진행이고요. 시장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이 나서지 못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미국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다 보니까 자신감이 너무 넘쳐있는 상황이에요. 요즘 너무, 좀 그죠? 미국 어깨 눈치도 안 뽕이, 보잖아요. 예, 이제 미국 눈치도 안 봐요. 눈치도 안 보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전쟁이 종료가 되게 되면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계속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이란은 절대 전쟁 못 합니다. 그 6시 54분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란이 미사일 발사했잖아요. 방어권 행사 이러면서 이스라엘 추가 보복 없으면은 보복지 종료. 얘네들이 계속 이거만 하고 있어 그냥. 이거 플레이만 하고 있는 거 그냥.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이란이 유엔 안보리에 긴급회의 소집 요청을 했거든요. 이거 왜 할까요? 전쟁 안 하고 좀 누가 좀 말려달라. 그러니까 글로벌 그러니까 유엔에다가 그러니까 글로벌 사회에다가 이 전쟁 좀 멈춰줘. 누가 좀 네타냐후 좀 말려줘. 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전 안 돼요. 확전 안 되고 지금은 아마 네타냐후가 미국이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어떻게든 전쟁 계속 끌고 갈 겁니다. 끌고 갈 거고 이란은 전쟁을 할 만한 지금 상황이 안 돼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돈. 전쟁하게 되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은 우호국적으로 원자재 계속 팔고 있잖아요. 네. 그게 결국 전쟁 자금이거든요. 근데 이란은 지금 경제 상황이 안 돼요.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민심. 2021년도에 히잡 시위로 인해 가지고 민심이 되게 안 좋아요. 전쟁을 하려면은 자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러시아도 전쟁할 때 잘 보세요. 러시아 국민들 80% 이상이 지지를 받고 전쟁을 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란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사일 쏘는 것 외에는 지상전한다? 아유,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걱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저희들끼리만 있어도 얘기를 나눠보면 이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많이 열려 있으니까 이럴 경우 어떨까, 저럴 경우 어떨까 다양한 시각에서 좀 미리미리 해답지를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화장품 봤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화장품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소비재 연말 소비 시즌이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유통가가 들썩이는 시즌이 이때입니다. 아마 이제 10월
중순 즈음부터 되면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을 많이 접하게 되실 거예요. 실제로 백화점 가을 세일은 들어갔고 또 여러 유통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또 어제 같은 경우 9월 수출 데이터도 나왔잖아요. 이 소비재 계속해서 이런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현재 시점에서 어떤 부분들 봐야 될지 일정이 많다고 하는데 이 소비 시즌 이벤트 일정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송 실장님? 네, 10월에서 11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품과 이 소비재, 유통 이쪽이 상당히 좀 고조되고 있다. 10월, 11월 정말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쉽니다. 중국이 좀 길게 쉬는데 바로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국경절입니다. 중국. 그래서 이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쉬면서 일을 안 하고 쉬면서 소비도 많이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러면서 돈을 쓰고 다니겠죠. 자, 이런 점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미국 아마존 프라임 데이 이걸로 이제 전자상거래라던가 물건들 많이 살 것이고요. 그리고 11월에는 이제 중국 광군절이 있습니다. 11월 11일. 우리나라 빼빼로데이와도 좀 멀리 떨어지는 건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다 있다 보니까 좀 소비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광군절을 이제 중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 옷을 사든지 뭘 사든지 계속 하는 거고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 29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과 11월 계속해서 이제 뭔가 유통, 전자상거래, 소비 그리고 화장품도 이제 이럴 때 많이 사는 거죠. 좀 싼 값에. 자,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도 화장품이 가장 좀 괜찮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화장품의 지금 뭐 월간 수출을 좀 보시면은 6월에 보시면 7억 8천만 달러예요. 6월에 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7월, 8월 계속해서 올라붙고 있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9월에 9억 2,600만 달러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5월에 좀 좋았었는데 5월보다도 지금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측면이 좀 화장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월, 11월에 좀 뭔가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아마존 프라임데이 등등. 그래서 이게 아마 더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서 10억 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화장품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뭐 최선호주로서는 현재로서는 LG 생활건강을 좀 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중국에서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고 하죠. 0.5%포인트 인하하고 190조 원을 풀겠다 하면서 유동성 강화를 선포를 했는데요. 지금 뭐 LG 생활건강은 예전부터 이제 중국 관련해서 아모레와 함께 좀 대장이었죠. 그래서 더후 브랜드 이거 이제 리브랜딩 하니까 이런 점에 따라서 매출 확대가 되고 중국 성장도 가속화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아까 전에 또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이런 쪽으로 좀 뻗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미국 이런 쪽에도 LG 생활건강이 좀 영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유럽향이랑 좀 중국향이랑 이렇게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잘 맞춰 나가고 있고. 그러면은 화장품주 가운데서 네. 토픽을 LG생건으로 보시는 거세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좀 의아해서 사실은 다른 네. 종목 대비로 많이 오르지도 못했고 네. 그리고 또 이 미국향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토픽으로 보시는 이유,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더 있다고 보시는 이유는 뭐 덜 올라서인가요? 어떤 쪽을 좋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약간 이게 좀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는 그래서 측면을 좀 먼저 그런 말씀드릴 수 부분도. 있겠고 일단은 뭐 아까 전에 또 언급이 나왔던데 그 실리콘툴 같은 종목들이 이제 미국향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네. LG생활건강은 좀 자국으로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점들 뭐 화장품도 좀 잘 판매되고 있고 LG생활건강이 사실은 화장품만 하는 게 아니죠. 화장품만이 아니라 뭐 코카콜라 국내 유통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코카콜라 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통하는 거 유일합니다. 그리고 뭐 환타랑 뭐 등등 음료수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그밖에 이제 생활용품, 뭐 칫솔이나 치약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 점에 따라서 이 필수 소비재 기업입니다. LG생활건강.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필수 소비재로서 꾸준한 수요가 되고 있고 이게 뭐 우리나라 자국만 매출만 해도 지금은 좀 너무 과도하다. 낙폭이 과대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최근에 뭐 중국에 대한 지급 준비율 인하 이런 점들 좀 강력한 호재가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는 좀 다시 한번 또 판도가 좀 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면서 LG 생활건강을 좀 지금으로서는 최선호주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그러면 글로벌 소비 시즌에 화장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품목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팔릴 거,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수혜 품목은 화장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네, 화장품이 좀 이런 여러 가지 뭐 광군절이라던가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것들, 미국의 이런 점들이 좀 가장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3개국에서 꼴찌잖아요. 네. 또 아까 전쟁 얘기도 잠깐 나와서 그런데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쟁 안 하고 있는데 러시아보다 코스닥이 더 맞아요. 이스라엘보다도 더. 네, 더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완전 우리나라 지금 전쟁 상황이다. 진짜 심리적인 전쟁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이런 전쟁적인 측면이 뭐 예상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1.3%가량 좀 떨어져서 시작될 것 같은데 네. 이럴 때일수록 좀 정신 잘 차리고 좀 좋은 종목들,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LG생활건강이 한 6% 정도 오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약간은 좀 허수 있는 40분 구간이니까 저희가 시간 지나는 거 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말 소비 시즌 화장품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겠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9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루 빼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이 레거시 쪽 D램 경쟁력도 불안하다.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D램 반도체 이쪽은 뭐 가격도 괜찮고 괜찮은 거 아니었나요? 어떤 부분이 지금 이상 징후가 좀 나타나고 있는가 봐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얘기는 많은 전문가분들 많이 나와서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디램 쪽 같은 경우는 많이 주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것들까지 소위 말하는 선반영이 돼야 삼성의 어떤 주가 하락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카이스가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6세대 일시 공정을 적용한 D램 생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1A, 1B, 1C, 1소 진행이 되는데 이게 10나노 공정인데 이게 미세 공정 계속 가는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파운드리 쪽은 뭐 원래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치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하더라도 D램 쪽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D램 쪽 같은 경우도 HBM 쪽으로 이미 뺏겨버린 상황이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소위 말하는 범용 D램 같은 경우도 선단 공정에서 하이스가 조금 앞서 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B D램 그리고 1C D램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보통 D램 같은 경우에 수율을 한 80%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선단 공정으로 가게 되면서 하이스가 방금 말씀드린 1B D램 그리고 1C D램 이쪽 같은 경우에 60%가량 현재 수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1B D램 쪽이 수율이 50%가 안 나온대요. 물론 이거는 대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이나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1B가 지금 현재 50%밖에 안 나온 상황이고 1C 같은 경우는 한 자리 때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어찌 보면 추측이기 때문에 만약이라는 단서를 달고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기사가 맞다라면은 앞으로 HBM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HBM3까지는 모르겠지만 HBM4도 이제 가야 되잖아요. 4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앞으로 1C D램이 적용이 될 거거든요. 근데 1C D램에서 만약에 삼성전자의 어떤 수율이 만약에 진짜 한 자릿수 나오게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도 그렇고 D램 쪽도 그렇고 선단 공정에서 완전히 하이스의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위기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새벽에 뭐 속보를 보니까 블룸버그 통신에 나온 기사인데 해외 쪽에서도 그 감원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요? 그죠? 네, 나오고 있던데 이런 얘기들 자체가 어찌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은 뭐 파운드리 수율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해왔던 부분들이 있고 HBM 주도권 뺏기게 되면서 선단 공정에서 어쨌든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HBM도 아시겠지만 D램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D램 기술이 만약에 하이스 쪽까지 뺏기게 된다. 그러면은 과연 삼성전자가 지금 상황을 과연 빠르게 타결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시겠지만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 2025년 D램 내 HBM 매출 비중이 30%까지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D램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1.7달러로 약간 꺾이는 모습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디램이 이 꺾이는 게 추세적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네. 그걸 많이 하기 위해서는 HBM 쪽으로 가야 되는데 HBM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디램 선단 공정 쪽에서 수율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과연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앞으로도 좋을까라는 부분들 볼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작년 10월 달부터 SK 하이닉스 쪽으로 삼성전자 주도권을 완전히 뺏겨버린 상황인데 뭐 산업뿐만 아니라 뭐 주가도 보시면 뺏겨버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6만 원 이탈까지도 네. 열어두고 지금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는 것들이 네. 다문 HBM, 파운드리 수율만 안 나와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디램 선단 공정에서도 좋은 수율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좀 같이 반영을 해서 삼성전자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놓여있는 상황과 수급이 정말 안 좋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가격이면 살만하지 않냐라고 합리화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네네. 살 때는 아니다.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어요. 싸다라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싸다라는 그 동의를 하는데 네. 만약에 그 샤넬이라는 백이 800인데 만약에 200만 원 세일을 해요. 그럼 다시 800만 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싼 거 맞는 네.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도 갤럭시 쓰지만은 만약에 갤럭시 S20이 5만 원이에요. 그게 싼 걸까요? 싼 게 아니라 싸구려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찌 보면은 싸구려 하면 좀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싸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가격은 싼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돌려줄 만한 모멘텀이 있나?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쉽지는 않죠. 그러면 정 회사님 의견은 지금 시점에서도 안 산다? 안 사요. 더 기다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다양한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니까요. 또 각자의 이 인사이트를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인 스탁이었습니다.